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들려요 눌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조금 있는 2차전지에 대해서 변화를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2차전지를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연구대표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은 7월 21일 월요일 1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행복한 투자를 리딩하는 연구대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수의 한 수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변화 체크를 갖다가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순서는 2차전지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과 함께 나중에 얘네들이 2차전지 중에서 되는 놈, 빠른 놈, 느린 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느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라고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2차전지는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다. 단순한 순환매 성격의 상승이 아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또 전문가들 중에서 이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순환매라는 얘기를 해요. 순환매 성격의 그 흐름이 나타난다. 지금은 그런 쪽이다. 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를 드릴 것은 단순한 순환매 성격의 상승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2차전지는 뭐라고요? 단순한 순환매 성격의 상승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2차전지는 단순한 순환매 성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온갖 전문가들이 다 2차전지는 뭐 바이오 제약주 가고 나서 2차전지 또 이제 조금씩 순환매 돌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았으면 들려요 눌러주세요. 들려요. 여기서 제일 큰 착각이 2차전지도 그냥 순환매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순환매로 본다면 샀다 팔았다 해야 돼. 샀다 매수한 다음에 좀 올라가면 팔고 또다시 떨어지면 매수하고 또다시 올라가면 팔고 이래야 돼.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2차전지는 단순한 순환매 성격의 상승이 아니에요. 이걸 안다면, 이것의 핵심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제 19일이죠? 19일 강연회가 있었어요. 강연회가 있는데 이 강연회에서도 조차도 비록 여기서도 2차전지가 2개나 나왔어요. 탑3 중에서도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2차전지와 연계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2차전지가 왜 단순한 순환매 성격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제일 강점인 것은 3원계 배터리입니다. 3원계 배터리. 이게 네이버에다 쳐보기만 하면 딱 나와요. 3원계 배터리는 뭘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거에서 좋아요? 안전성. 먼 거리 주행. 안전성, 먼 거리 주행. 안전성이라는 건 화재죠, 화재.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죠? 이 먼 거리 주행 안전성, 그 다음에 또 차지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차지하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죠. 삼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건데 시장에서 배척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배척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다 만들 줄 알거든요. 삼성, SDI, SK온 이 배터리 셀 3사들이 LG 에너지솔루션 이 세 개의 회사들이 셀 회사들이 이 삼원계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는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중국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네는 스케일이 크잖아요. 스케일이 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거야.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 쉽게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야, 이거 너도 나도 해야 돼. 중국 사람들은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이 막 우죽순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 너희들 만들어. 만들기만 하면 보조금 줄게. 새 혜택도 줄 테니까 니네 만들기만 해. 무지막지하게 만들었어요. 배터리를. 배터리를 무지막지하게 만들었다고. 더 어떤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자동차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단가가 싼데 단가가 싼 거는 정부 지원금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단가가 싼 거예요. 원래 만들려면 정석적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간다. 근데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까 500원이면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싸게 만들었으니까 세계의 공급망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유럽, 미국,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 나머지 나라들, 전부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왜 알리익스프레스 알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그 테무,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은 개념. 유통 쪽에서 이쪽 그 개념을 키우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저가 공세로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면도기 얘기도 했지만 이 삼중난로 돼 있는 면도기 있죠? 15,000원이면 사요. 필립스는 얼마?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돼요. 이걸 15,000원에 팔아요. 이 되겠느냐고 경쟁이. 안 돼. 싼 마이로 많이들 산다고. 결국 이렇게 됐어요. 결국 중국이 밀어붙이는 대로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LFP 배터리가. 그래서 심지어는 테슬라도 이거를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어. 모델 중에서 몇 개를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팩을 어마무시하게 중국에서 들여왔어.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야, 중국산 안 돼. 하지 마. 중국산 하지 마. 딱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봉쇄를 시켜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LF 배터리를 왕창 사놨는데 이걸 쓰지 말래네. 쓸 데도 없고 다른 데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전기차용으로 못 쓰고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벌어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땅덩이가 큰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중에서도 큰 국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아니면 미국 본토 유럽은 그나마 좀 조금 하는데 이런 나라들을 달리려면 먼 거리를 달리려면 LFP 배터리 갖고는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가다가 퍼져요. 우리 주유소 생각하죠. 얘 충전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심에는 충전소가 좀 있는데 조금 떨어지면은 충전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를 끌고 나왔다가 충전을 하려고 먼 거리도 아니지만 충전을 하려고 나왔다가 급격하게 배터리가 그냥 아웃되는 바람에 길에다가 세워놓는 차가 그냥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주유소 가까이 와갖고 그 앞에서 다 퍼진 차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럼 겨울 되면은 배터리 체지 능력이 쫙 떨어져요. 그래서 감가가 많이 되는 거죠. 이런 단점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점들을. 그거 비해서 삼원계 배터리는 굉장히 고효율적입니다. 고효율적.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중국이. 이건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한국이.
우리 왜, 요즘 중국산 좋아졌어. 막 그러잖아요. 고성능 차에다가, 엔트리급 말고, 고성능 차에다가 장착을 시키려면 LFP는 안 써요. 저가용에다 쓰는 거예요. 저가용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페라리에다가 써야 돼요. 페라리가 나왔어. 그러면 페라리에다가 써야 되는 배터리를 이걸 쓴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이건 성능 떨어져서 이거 쓰지도 못해. 질 저하 때문에 못 쓰는 배터리가 돼요. 그럼 뭘 써요? 삼원계 배터리 써야죠?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성능 좋은. 성능 좋은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중국산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는 건 아까 알리 얘기도 하고 테무 얘기도 했지만 이 배터리를 전 세계적으로 싼 가격에 막 싼마이로 뿌리기 시작했어요. 싼마이로. 야, 우리 거 싸. 니네들 막 써. 막 썼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막 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부터 작은 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파동이 일어났냐면, 야, 전기차 업체들, 니네 이제 좀 조심해. 구조조정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중국 본토에서. 그럼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부터 전기차 기업들까지 전부 다들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아이고, 불똥 떨어졌네, 이거. 그동안에 그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장악했다가, 장악한 거죠. 장악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니까 이제 돈을 더 못 주는 거죠. 쉽게 해서 지원금도 그렇고.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돈 더 안 줄 거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쌓였던 거, 재고. 어떻게 해요? 악성 재고들 전부 다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팔아먹으니까 가격은 더 다운되죠. 우리 회사 망할 건데, 빨리빨리 팔고서 치워야지.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완전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야. 우리 지금 번듯한 명품 팔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싸구리 짝퉁들 막 갖다가 놓고서 막 엄청 느릿하게 싸게 키는 거야. 그럼 뭐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삼원계인지 LFP인지 아무튼 잘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 개념 때문에 싼 마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짠지를 걸었어. 자기네 기업들한테 니네 이제 좀 너무 심했어. 이제 좀 조심해.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넘쳐나는 것들을 막 떨이 판매. 완전히 폭탄 세일을 하고 있어요. 폭탄 세일. 자,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망가지는 기업들 많아요, 중국에. 망가지는 기업들이 많아. 폭탄 세일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거지, 지금. 그래서 캐즘이 간 거지. 그렇잖아도 시장이 어려운데, 반짝 떴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시장 파이가 반짝 떴다 떨어지는 바람에 재고 물량들 소진하느라고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1년 이상 걸렸죠.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원계 배터리들은 그냥 마이너스가 나고 아주 그냥 그 큰 기업들이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로 혹독한 겨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봄이 오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기 시작했어. 뭐가? 중국에서 벌써 자정 능력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너희들 지원금 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후폭풍으로 막 팔던 것들도 이제 재고 소진되면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냐? 야, 이제 중국산 쓰지 마. 중국산은 절대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했었던 테슬라 CEO한테도 야, 중국산 안 돼. 그러는 바람에 중국산을 다 폐기시켜보나 다른 쪽으로 유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중국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들이 몇 군데나 돼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여기다는 제대로 된 배터리라고 해야지. 제대로 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셀 3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의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팔아먹다가 남은 것 전 세계 시장으로 뿌리다 보니까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자정이 아니라 정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 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LF 배터리가 이제는 못 쓰는 거냐? 아닙니다. 엔트리급으로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 말고 좀 저가형, 보급형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거죠. 테슬라도 몇 개의 차들은 그렇게 해서 출시가 됐었으니까 중급 차들 이하들은.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4680 쪽으로 가요. 로보택시에도 3원계 배터리가 실려요. 4680. 네. LF 배터리 안 실습니다. 안 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까 제가 2차 전지의 변화를 체크하자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화가 일어난 거야,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못할 뿐이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벌써. 이미 일어나고 있어.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 전구체 또는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면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흑연 가격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진행을 갖다 하던 건데 흑연을 수입하던 걸 막아버렸어요. 흑연 수입하던 걸 막아버렸어. 여기다 관세를 갖다 막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 음극재 쓰지 누가 중국 거 쓰냐고. 중국 거 쓰면 안 된다는데 관세가 95%에 더 준다는데 더 내야 된다는데 그럼 관세만 해도 150%야. 이거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중국산이 지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살아 있었는데 이 중국산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부 엔트리급에다가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3원계 배터리는요, 화재도 안 나요. 우리 왜 화재 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3원계 배터리 써갖고 화재 난 게 아니에요. LF 배터리 써갖고 화재 난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확보된 거 아니에요. 안전성 문제 다음에는 뭐예요? 거리.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오느냐. 한번 충전해갖고 이거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한번 충전해갖고 엄청난 거리를 달린다는 얘기들을 해요. 뭐 한 번 충전해갖고 3,000km를 달렸다, 뭐 5,000km를 달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웃기는 짬뽕이에요. 웃기는 짬뽕. 이거 왜 웃기는 짬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 실험실 얘기야. 실험실 환경에서 이 배터리를 이렇게 갖고 얘 보고 계속 돌리게 만드는 거야. 실험실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배터리만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3,000km, 5,000km가 나오는 거야. 이런 내용을 보고 상용화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얘네는 마치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뻥이라는 거야. 뻥. 뻥이라는 거지. 그러니 그 3,000km, 5,000km를 믿을 만한 내용이 못 된다는 거야. 한 번 충전으로 이만큼 가는 거를 믿을 만한 내용이 못 된다는 거지. 거기에 이제 뉴스에 많이들 속고 살아요, 사람들은. 자,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최근 들어서 했는데, 이게 3원계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죠. LFP 배터리가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들은 LFP 배터리를 갖다가 자꾸, 만드는 거야? LG 엔솔이고 뭐고. 왜 만드는 거야? 했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다 쓰는 거예요. 이 LF 배터리를 만들어갖고 어디에다 쓰느냐? 캐즘이 있었잖아요. 캐즘의 중간에 이걸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다 써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뭐 태양광 옆에다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 나머지 기구들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에도 쓸 수 있고, 산업용 로봇, 뭐 이런 데다 쓸 수 있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쓸 수 있는 용도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ESS가 발달하네? 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고소회전 나갔을 때도 아직은 ESS는 시장이 작다. 기업들이 우리나라 LG 엔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걸 진출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시장 파이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 지금 코딱지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 개화는 많이 될 거다. 개화는 시작이 됐고 앞으로 넓어질 거다. 이 파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면 미국에 보조금 있었잖아요. IRA. 이 보조금 받는 것을 갖다가 이걸로써 퉁치면서 실적을 메꿔놓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IRA 못 받는 거, 지원금 못 받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커지니까.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앞으로는 이만큼 커져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LFP 배터리가 주역은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ESS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 사실 태양광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급된 게 10% 조금 넘을 거예요. 예. 태양광 보급돼서 ESS랑 붙여서 쓰는 게 10%도 채 안 되나 넘나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더 ESS를 더 붙여서 쓰는 게 나중에 90%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미국 시장도 그 외에 나머지 시장들도 마찬가지 글로벌 시장도 그렇게 돼요. 그럼 커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ESS는 커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돼요. 이거는 하나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가 이 LFP 배터리 쪽에서 완전히 하나의 승부를 걸 수 있는 그 섹터가 돼버렸어요. 이 부분이 ESS 쪽이 아주 정교하고 아주 좋아요. 성능도 좋고. 그리고 성능이 LFP 배터리가 그 3원계보다 모자라던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모자라요. 급이 이건 슈퍼라이트면 얘네는 슈퍼 헤비급이에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권투로 친다면. 그래서 이런 그 3원계 배터리의 그 앞으로의 확장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자, 일단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테슬라가 앞으로 중국산의 LFP 배터리를 못 써. 이걸 못 써.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3원계 배터리야. 이걸 쓰게 될 거예요. 이거 쓰게 될 거야. 그럼 시장 파이는 어떻게 돼요? 커가겠죠. 그동안 중국산이 잡아먹던 시장을 전부 다 누가 가져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와. 그러면 먹거리가 좀 생기겠죠? 바로 요번 연도 25년이 완벽한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2차전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차전지의 시작.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순환매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이거는 잘못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완벽히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버리고 중국에서는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핵심은. 알았으면 들려요 눌러주세요. 핵심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그냥 단순 순환매가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고 원년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인해전술 아까 얘기했어요. 관세 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아웃되면 그 대신 한국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얘기가 하나 있어. 탑픽 종목들이 있는데 다 공개는 안 해요. 다 공개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탑픽 종목들은. 같은 섹터라도 안 되고 느린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개념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번 볼게요. 우선 삼성 SDI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는요, 지금도 바닥을 다지고 있죠. 혹시나 삼성 SDI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 들려요 눌러주세요. 그 옆에 있는 들려요 옆에 있는 안 들려요를 눌러주세요. 삼성 SDI를 나는 보유하고 있다. 없어요? 다들 이런 거 안 갖고 있어요? 좋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요 느린 종목줄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그 LFP 배터리 얘기했죠? LFP 배터리도요 좀 가격이 비싼 좀 고성능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시장에 도움이 잘 안 돼요. 비싸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SDI 예를 들면 우리 배터리 셀 3사를 보면요. SK온은 상장이 앉아 있으니까 SK인어로 볼게요. SK온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LG엔솔이 있어요. 그럼 배터리 3사의 최고는 누구냐? 이거부터 알면 되겠죠. 이거부터 알면 돼. 그 최고의 종목은 바로 LG엔솔이에요. LG엔솔. 이거예요, 이거. 이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얘가 문제가 된 게 뭐예요? LG화학하고
LG 엔솔하고 물적 분할을 했죠. 그런 바람에 욕을 태배기로 먹었어요. LG화학도 뭐 100만원짜리 주식이 완전히 20만원대까지 폭락해갖고 난리가 났었죠. 투자자들한테 욕은 대박 먹었고, 그 LG 엔솔도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완전히 폭락해갖고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26만원까지. 63만원짜리가.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게. 여기 봐봐요. 뭐예요? 하향 추세대죠. 주봉이에요. 지금 이거 주봉. 일봉이 아닙니다. 내 차트하고 틀리지 왜 그러지 말고 주봉이에요. 하향 추세대를 돌파했어요.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물론 걸림돌도 많아요. 요번에 실적이 좋았지만 그거는 미국 보조금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거예요. 달랑 영업이익이 14억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팔았다는 얘기야. 많이 팔았어. 그래서 앞으로 이 개념들 때문에 이 파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시작점. 14억밖에 물론 안 됐지만 영업이익이. 앞으로 이것이 시작이면 앞으로 이런 영업이익을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눈 뜨고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LG에너지솔루션의 14억이라는 영업이익은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몇 천억씩 나오게 될 거고, 앞으로는 그 뒤에는 또 몇 조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서막이라는 거죠. 이건 서막.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격은 싼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삼성 SDI, 지금 제가 보는 내용을 잘 보세요. LG 엔솔은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넘어갔어요. 확실하죠? 넘어갔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세요. 삼성 SDI를 한번 보세요. 넘어갔어요? 이걸 뭐 넘어갔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직 못 넘어갔어요. 바닥만 다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느린 거잖아요. 삼성 SDI는. 그죠? 느려요. 느리고 조치도 빠르지 못해요. 이런 거 보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보듯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듯이 삼성이 요번에 우위를 점하는 걸 모두 다 놓쳐버렸어요. 예? 반도체에서도 놓치고 2차전지에서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주가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는 가긴 가요. 지금 보면은 얘가 보여주는 일봉의 모습을 보면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가긴 가. 근데 겁나게 느려. 거북이야, 거북이. 거북이가 물에서는 엄청 빠르지, 참. 육지의 거북이야, 육지의 거북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니까, 육지에 있는 거북이야. 육지에 있는 거북이가 바닷속에 있는 거북이보다 빨리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런 개념이야. 겁나게 느려. 바닷권에서 이제 드디어 상승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라 기다리면은 가긴 가. 안 간다는 거 아니야. 가긴 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대신 느림보 종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반면 뭐라고? LG에너지솔루션은 빠른 개념의 육지에서의 토끼다라고 생각하면 돼. 육지에서의 토끼. 그러면 얘가 깡충깡충 뛰면서 빨리 가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비싼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못 살 이유가 없어. 백주 살 거, 저가주들 백주 살 거, 3만원짜리 백주 살 거, 이거 10주 사면 되는 거야. 30만원짜리. 똑같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볼게요. 배터리 셀 3, 4만 일단 보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자, 이노베이션은 어때요? 이노베이션은? 조금 느리죠, 얘도.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가는데 얘는 화학 성격의 의미가 좀 강해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배터리도 조금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조금 약해요. SK이노베이션도. 그럼 셀 3, 4 중에 제일 최고의 종목은 뭐예요? LG 엔솔이에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고. 지금도 늦지 않은 시점이고 앞으로도 멋진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결국 4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올 거다. 기본 목표. 기본 목표 40만원까지는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3사가 있으면 이 중에 LG 이노만 보라,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라 이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 알아들었으면 들려요 눌러주세요. 들려요. 자, 이제 셀 3사를 했으니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원재료를 만드는 원재료,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예요? 뭐 전고체가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리튬 관련 좀 많이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쪽을 내가 택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양극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수도 좀 권해드리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이 딱 여기에요. 아시죠? 여기. 우리는 뭐 97,000원부터 매수를 했고, 10만원 선에서 주로 많이 매수를 해놨는데, 지금 1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얘가 끝일까? 여기가 끝일까, 과연?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게 바로 에코프로비엠의 중기 저항선이에요. 중장기 저항선이에요. 하향 추세대의 저항선이에요. 하향 추세대의 저항선. 이걸 돌파했어요. 돌파했다고. 돌파했는데 아까 LG 엔솔처럼 빠르지 않죠. 조금 느리게 움직이죠. 그런데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이제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어요. 악의 구렁텅이. 모든 2차전지 주식들은 거의 5월에 거의 저점을 만들었어요. 이보다 바닥은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5월 있지? 에코프로비엠이 81,100원을 찍은 날이야. 이때 이하로 앞으로 9만원 깨고 이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순간도 매수가 맞아. 어제 이렇게 18일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윗꼬리 심리투자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 쌍가격도 안 줘 이놈이. 쌍가격 안 준다니까 지금. 이것도 사야 되고 내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마디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던 내용들대로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야 돼요. 이거는. 응? 최소한 여러분들이 12만원 13만원까지는 볼 거예요. 최소한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얘기 들었어요? 12만원 13만원까지 볼 거예요. 12만원 13만원. 네. 에코프로비엠의 최소 목표치는 12만원 13만원이에요. 이후에 15만원까지도 볼 거예요. 네, 15만원까지도 볼 거예요. 얘는 양극재 회사예요. 네? 양극재 회사예요.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회사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3원계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양극재는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3원계 배터리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만들어요? 에코프로비엠이 만들잖아. 다른 기업들도 물론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 제일 크잖아. 규모가 제일 크다고 얘가. 규모의 경제로 따지면 제일 큰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내일도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 나가야 돼. 모아 나가야 돼. 모아. 그러면 지금 늦었다 그래도 여러분들 12만원, 13만원 가면 그래도 해피해요. 우리는 10만원 선에서 살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BM이 좋으면 에코프로도 좋으냐? 맞아요. 같이 좋아요. 에코프로 BM이 저거를 갖고 있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주봉 모델을 돌파하는 이런 일봉상 돌파하는 개념이고 얘도 약간 느린 성격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돌파는 이제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차트를 보면 LG 엔솔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차이를 아시겠죠? LG 엔솔은 이미 이만큼 돌파하고 넘어갔어요. 다시 이어서 볼게요. 제가 보여줄게요. 지금 에코프로예요. 이거는 얘는 어떠냐? 얘는 이미 돌파하고 넘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BM도 볼게요. 얘도 돌파하고 넘어갔죠. 에코프로를 안 하고 에코프로 BM을 했던 이유는 요번에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연속적으로 좋아지면요. 코스피 시장으로 가요.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지면은 누가 삽니까?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요. 그럼 주가는 여기 안 있겠죠, 절대?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거기까지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저는 더 위쪽을 보고 있어요. 더 위쪽을. 거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쪽을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으면 들려요, 눌러주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BM을 자꾸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됐으면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조금만 가지고 있어.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거는 비중을 좀 실어야 돼. 비중을 실어서 제가 여기 종목 교체의 환승 매매라고 제가 적어놨었죠. 네. 적어놨었어요. 22탄이라고. 22탄이에요 이거. 그 앞으로 이런 종목이 22탄으로서 충분히 대형주이긴 하지만 충분히 배터리 종목들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서 이미 수익률이 40%가 넘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이거 나빠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나빠 보입니까? 응? 이게 나빠 보여? 내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에요. 캐즘을 딛고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전구체를 중국산에 의존하던 거를 80% 이상 중국산에 의존했거든요. 원재료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걸 100% 국산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전구체라는 게 뭐야 결국. 이 삼원계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 아니야. 그죠? 이 내용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 수준은 마타는 당상이라는 거야. 마타는 당상.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런 상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결국 이거 한 방으로 그냥 끝난다?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이거 한 방으로 어떻게 끝나냐고. 일봉상으로 고점들 다 돌파했죠. 우리 이거 얼마에 매수한지 알죠? 11만원부터 매수했어요. 매집. 아주 한 달 내내 지겹도록 매수했어요. 12만원 선도 매수했어요, 우리. 12만 5천원까지도 매수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 거의 40% 이상 수익률이 나왔는데 제가 매도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3분의 1만 환승한 분들 조금 매도하고 다시 매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4848용으로 매수를 하든 뭐 하든. 왜?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 됐고 여기 있는 라인을 보면 일봉상의 라인을 보면 저항 라인을 다 뚫어버렸어요. 다 뚫어버렸어요. 수개월간 있었던 이 저항 라인을 완벽히 이거 한 방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생겼죠?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리는 신호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2차전지 중에서는요. 가장 빠른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전구체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빠르구나. 1. 두 번째로 제일 빠른 게 LG 엔솔이구나. 세 번째로 빠른 게 에코프로 BM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거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전고체 관련주들. 얘네들은 좀 별도로 좀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얘네들 중에서 빨리 올라오는 거는 뭐 이수스타라든가, 이수스타가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이라고 있어요. 그거라든가 뭐 또 에코프로 요 뒤에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에코프로 뭐더라? 잠깐만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라고 있어요. 이 전고체 관련주에서는 얘네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이건 이거고 진짜로 큰 거는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거지. 포스코 퓨처엠 제일 강력한 놈, 두 번째 LG 엔솔, 세 번째 에코프로 BM. 얘네들만 포진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다 틀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건 포스코 그룹이야. 얘는 LG 그룹이야. 얘는 에코 그룹이야. 에코프로 그룹이야. 다 틀려요. 이 세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2차전지는 거의 다 섭렵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고급방에서 이미 매수한 지 11만원에 매수해서 15만원 올라왔는데 너무 높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닙니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 충분히 있습니다. 한 방에만 빵 사지 말고 차분히 모아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립니다. 탑픽 종목들이 뭐라 그랬어요? 1. 포스코 퓨처엠 2. LG 엔솔 3. 에코프로 BM.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같은 섹터라도 가는 놈이 있고 못 가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삼성 SDI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예. 또는 SK 이노베이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쪽 거를 공략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쪽이 훨씬 빠르고 얘네들은 느려. 느린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북이야. 얘는 뭐야? 토끼야. 여러분들 이쪽으로 옮겨 타라면 옮겨 타요? 아니면 그대로 기다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1, 2, 3위를 골라드렸습니다. 탑픽 종목들 중에서 1, 2, 3위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골라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못 가는 종목은 못 가요. 2차 전지가 간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에? 시간 싸움은 엄청 걸리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되는 종목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쪽이 훨씬 더 빠르니까 이쪽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생각을? 아 이걸 다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시작은 이거부터 해요. 한승 매매할 때 우리 알려드린 거 있죠? 3분의 1 정도만 해봐요. 3분의 1만. 에? 3분의 1 정도만 2차 전지 내가 하고 있는데 너무 느려터져서 안 되겠어. 신호도 안 나오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3분의 1만 딱 매도해서 이쪽으로 가봐요. 그래서 이놈이 되는지 저놈이 되는지 한번 보라고요. 내가 안 되는 놈들이라고 했던 종목이 되는 건지 얘네들이 되는지 한번 보라고요. 당연히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캐퍼를 차지하고 시장의 수요를 갖다가 잠식할 수 있는 얘네들이 당연히 월등하게 더 빠르게 올라온다니까. 얘네들 2% 3% 올라올 때 얘네들은 10%씩 올라와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씩이라도 제발 옮기는 전략을 좀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환승매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번 2차 전지는 단순한 순환매 장세가 아니고요. 충분히 앞으로 매력적인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중에 1, 2, 3위인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려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시원하게 말씀드렸죠? 시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심은 딱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투자하시길 기원을 해드립니다. 파이팅! 다음 또 공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